오늘은 지구의 크기와 운동 이제 볼 건데요. 이제 전기학 파트는 끝났고요. 지구과학에서도 지구, 달, 태양계 이런 순서로 이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지구의 크기와 운동, 두 번째는 이제 달의 크기와 운동, 그다음 세 번째는 태양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울 것 같고요. 전기에 대해서보다는 전기 파트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암기성 파트니까 그냥 시험 때 잘 외우시면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인 원리들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시작해 볼게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이제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가 한번 스스로 측정을 해봤고요. 수학자 겸 철학자 겸 과학도 하고, 그 당시에는 자연 철학을 동시에 여러 학문을 동시에 하던 시대니까 이 사람이 되게 똑똑했었나 봐요. 그죠? 수학자이기도 하니까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구 크기를 측정했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각도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각도와 호의 법칙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지구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봤대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해 보시면요, 하진날 경우에 여름이죠. 알렉산드리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만 시엔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돼 있는데요. 시에네라는 도시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고 되게 이집트에 되게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날은 시에네에서 살았었고, 또 어떤 날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원체 큰 도시고 이제 학문이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학자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시에네에서는 정오에 내 머리 위에 있는 태양이 내 머리에 있는데 그림자가 안 져. 왜? 내 머리에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우연히 똑같은 날이었는데 비슷한 날짜였는데 그림자가 지더래. 이렇게. 그죠? 근데 태양은 일정하게 올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태양이 원체 크다 보니까. 왜 CN에서는 그림자가 안 지는데 알렉산드는 그림자가 지지라고 또 생각했고, 그럼 그림자가 진다는 거는 평행하지 않고, 지구가 평행하지 않고 뭔가 구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되게 파격적인 생각인 거죠. 그 당시에는 거의 지구가 이제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시대니까. 그리고 그러면 태양이 만약에 이제 일정하게 수평하게 비치는데 지구가 이제 동그랗게 만약에 구형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호의 길이 있죠. 호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림자와 태양 광선이 이루는 각도를 7.2도라고 이 사람이 쟀던 거예요. 7.2도로 재고, 각도가 7.2도고 호의 길이가 그림자의 길이가 있다 쟀을 때, 그러면은 지구가 완전히 동그란 원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요각과 요각은 억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행한 직선이니까 억각이 되고, 이게 중심각의 크기가 되잖아. 그지? 그럼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비례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심각에 대해서는 360도, 그리고 지구의 둘레에 대해서는 호의 길이, 그래서 비례식을 이 사람이 만들어 봤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보면 360도 대 7.2도는 지구의 둘레 대 이 그림자의 길이가 되겠죠. 여기서 7.2도는 이 사람이 쟀던 거고, 그림자 길이도 이 사람이 쟀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한번 측정해 봤던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림자 길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 요 길이가 되겠지. 미안해. 요 길이 사이가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림자가 지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각도를 쟀고, 그림자가 지는 걸 보고 지구가 둥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중심각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요거를 어떻게 측정했냐면, 그 당시는 꽤 힘들었을 텐데 직접 사람을 시켜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일정한 보폭으로 한번 네가 걸어가 봐라. 그래서 며칠에 걸려서 한번 실제로 쟀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 어쨌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거리를 이제 그냥 L이라고 둘게요. 그럼 지구 둘레를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구 둘레를 한번 구했었던 거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원리를 보시면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수학적인 우리가 원리 알죠?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요.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에 대한 이제 법칙을 통해서 측정을 했고요. 두 번째 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지구가 완전히 구형일 때 이 값이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지구가 아시겠지만 약간 적도 쪽이 부푼 타원형이죠. 그래서 그건 좀 측정에 오류는 있었지만 어쨌건 이 당시에는 좀 파격적으로 측정을 했었죠.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거기다 이제 밑줄 쳐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실제로는 평행하진 않지만 평행할 정도로 무시해도 될 정도가, 왜냐하면 태양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구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평행하다라고 생각해도 되긴 해요. 측정해야 되는 값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로 두고요.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겠죠. 측정해봤더니 이제 7.2도였던 거고 당시에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7.2도로 이제 측정을 했었고요. 이제 억각의 원리에 의해서 중심각이 7.2도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호의 길이 L이라고 잡았고요. 이 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CNN까지의 거리, 호의 길이 L로 잡았었고요.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하니까 밑에 보시면요, 360도 대 2파이R은 7.2 대 925km. 925km는 이 당시에 사람을 시켜서 측정했던 거리가 되고요. 보폭으로, 그 당시에는 킬로미터 단위가 없었으니까 보폭으로 이제 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폭으로 이제 몇 보폭이 나올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쟀다고 하고, 925km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 우리 서울에서 거의 중국 어디 도시까지 걸어갔다는 거니까 굉장히 먼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은 부산에서 한 백두산 이상까지 그냥 걸어갔다는 거니까 되게 먼 거리가 되겠죠. 한반도를 종단한 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건 굉장히 긴 거리였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요, 밑에 보시면 R은 해서 2파이 분의 46,250km 해가지고 정리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2파이 R이고 대입을 다 한 거예요. 하면은 이제 R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고요. 요 값이 그래서 지구 반지름이 7,365km 로 측정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지구가 실제로는 6,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km 정도 크게 측정이 된 거지. 그래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기술이란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치? 그리고 수학적으로만 계산한 것 치고는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을 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나왔고, 이 수치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시험에는 이 비례식을 짜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올 거예요. 360도에 7.2, 예를 들면 세타를 몇 도로 주어지고 이제 L 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뭐 L 값을 세타와 L 값을 주고 지구 둘레를 한번 구해봐라 그런 한다든지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 어쨌건 이렇게 방정식으로 세울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요거를 좀 변형을 하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360도에 대해서는 지구 둘레 2파이R이 되겠고, 7.2도에 대해서는 그 세타에 대해서는 호의 길이 L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되겠죠. 각도끼리 비례를 하거나 아니면은 각도에 대한 둘레 길이를 비례식으로 만들거나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세울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수학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를 한번 측정해 봤어요. 이제 이게 고전적인 방식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위성을 통해 가지고 쉽게 측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 크기 측정인데요. 경도가 다른 두 지점의 위도차를 이용한다 돼 있고요. 측정해야 하는 값을 보시면요,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되겠고, 그리고 세타에 대해서는 보시면요, 같은 경도에 있는 두 지점의 위도차가 되는데요. 위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적도를 0도로 삼고 적도를 0도로 잡고요. 북극이나 남극을 서로 90도 S, 90도 N으로 잡아서 여기를 각으로 잡은 거예요. 적도부터 북극까지를 각으로 나눈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위도 한 30몇 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도별로 이렇게 종단해서 만든 거를 이제 위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같은 경도에 있는 두 지점의 위도 차가 각도가 돼요. 중심각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의 길이는 같은 경도에 있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여기 이제 위도가 됐을 거고, 이 길이는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 크기 측정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360도 대 2파이 r은 세타 대 L 해서 R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와 억각의 원리와 중심각과 호의 길이에 대한 법칙을 원리를 이용해서 지구 둘레를 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에서 오류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까닭에 대해서 바로 위에 보시면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이제 밑줄 쳐놓고요. 이제 가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구는 적도가 높은 타원형이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보폭으로 실제로 걷다 보니까 정확한 거리 측정이 안 되겠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가 같은 경로상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경로상에 있어요. 엇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각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측정이 안 돼 정확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오류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6,400보다 7,400일 정도로 크게 나왔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비교적 정확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 크기 측정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1, 2, 3번 있는데 한번 풀어보실게요. 몇 번까지 봐요? 네? 몇 번까지 봐요? 3번까지. 또 시험에서는 우리가 실제 계산하여라 식으로 나오진 않고요.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서술형이라든지 빈칸 뚫어놓고 여기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면 될까? 이 정도 묻는 거니까 실제로 뭐 R 값을 구하거나 하진 않아요. 1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고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하였다라고 이제 했었죠. 두 번째, 두 지역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고 가정했으니까 틀렸고요. 3번, 알렉산드리아에 생긴 낙대의 그림자 길이를 측정해야 된다 돼 있는데요.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 거리가 되겠죠, 그죠? 4번,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7.2보다 크다 돼 있는데요. 7.2도와 똑같겠죠, 억각이기 때문에. 5번,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호의 길이 925km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맞겠죠?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동그라미고요. 2번 360도 대 이번에 이제 제가 위쪽에 적었던 거 360도 대 2파이r의 원의 둘레는 세타에 대해 중심각에 대해서 L 값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7? 네? 갔다 오세요. 기억은 7.2도가 되겠고요. 니은은 위에서 이제 925km를 찾아서 적으시면 되겠죠. 3번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돼 있는데요. 중심각의 크기 같은 경우는요,
위도 차이기 때문에 ABA는 20과 45의 차이 25도가 되겠고요. 위도가 이제 뭐 북이 몇 도, 남이 몇 도 해가지고 북쪽으로 90등분, 남쪽으로 90등분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각 1도씩 등분을 한 거고 위도가 45도, 20도, 그러니까 25도 찾으시면 되고요. 호의 길이는 약 2,778km 떨어진 두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2,778km가 되겠고 같은 경도상에 있는 거를 우리가 AB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니은은 2,778km로 쓰시면 되고요. 지구 반지름 R은 2파이 곱하기 25분의 366 곱하기 2,778k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기억은 2,778, 니은은 25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지구 크기를 측정한다. 우리 알아봤고요. 뒤쪽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건 삼각형의 달 문고를 이용한 거라서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지구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 헷갈리거나 뭐 처음 보면은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잘 알겠지만 지구는 스스로 돌고 있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태양계에서 행성이나 천체들은 스스로 도는 것들은 뭐 자전이든 공전이든 스스로 도는 것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서에서 동으로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스스로 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겉보기 운동은 동에서 서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이유는 태양계가 처음에 생길 때 원시 원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성간의 물질 티끌들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대요. 태양계가 형성될 때. 그러면서 가운데 부분은 돌다가 태양계가 뭉쳐서 형성된 거고 나머지 찌끄레기 먼지 티끌들이 돌다가 돌면서 점점점 뭉쳐가지고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스스로 도는 천체들이라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외우시면 좀 쉽습니다. 지구의 자전만 좀 보고 쉴게요. 두 번째 이제 지구의 자전 이거 뭐잘 알겠지만 잘 아는 내용이니까 지구가 이제 스스로 돌고 있잖아요. 자전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돈다. 거기다 이제 빗줄에 쳐놓고요. 천체가 도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에서 동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잘 알겠지만 하루에 한 바퀴니까 24시간 동안 360도를 도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 일단 자전 방향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밑줄에 놓고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자전 속도는요. 1시간에 15도씩 돼 있는데 1시간에 15도 24시간에 360도를 돌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 15도가 되겠죠. 360 나누기 24니까 그치? 그래서 1시간에 15도 여기까지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시간에 360도 360을 24로 나누면 1시간에 15도 그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달은 28일 주기로 도는 거라서 1시간에 13도를 돌아요. 그래서 여기 차이가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구는 1시간에 15도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 기준이니까 그리고 달 같은 경우는 여긴 자전이고 달의 공전 같은 경우는 28일 기준으로 360도 돌아서 13 그래서 그런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숫자적인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1시간에 15도씩 회전 거기다 빗줄여 놓고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잘 알겠지만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이 어떤 때는 태양을 보는 쪽은 낮이 되겠고 태양과 반대편이 되면은 밤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 눈에는 마치 태양이 동에서 서로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구가 스스로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태양이 동에서 서로 뜨는 것처럼 보인다. 알겠죠? 자, 3번 보시면 다시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낮과 밤이 반복된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고 여기 이제 태양의 일주 운동인데요. 어쨌건 낮과 밤이 반복된다. 그리고 천체의 일주 운동 이제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일주 운동은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걸 말해요. 태양과 뭐 천체, 별들 같은 경우는 얘네는 별이라는 것도 우리 입장에선 태양인 거야. 걔네도 그지? 어떤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별 자체가 태양인 거야. 그죠? 태양이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지구 곳곳에 그러니까 우리의 태양이 남들에는 우리가 볼 때 별이라는 거는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태양인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항성계에 있는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이라는 거. 그래서 그 스스로 빛나는 별들은 가만히 고정돼 있는 항성인 거예요. 태양처럼. 그래서 태양도 마찬가지고 천체도 마찬가지고 일주 운동이라는 건요. 동에서 서로 왜? 우리가 스스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일주 운동이라는 거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겉보기 운동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겉보기 운동 자체가 2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2번에다가 이제 별표 쳐놓으시고요. 천체 일주 운동 돼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주 운동은 하루 동안에 천체가 움직이는 거 태양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뒤에서 이제 볼 텐데요. 연주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연주는 1년 동안 도는 거를 말해요. 공전에 의해 현상이고요. 그래서 용어 정리 잘 해볼게요.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은 일주 운동, 하루 동안. 그리고 뒤에서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연주 운동, 1년 동안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일주 운동 같은 경우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과 같은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며 도는 운동이고요. 화살표 옆에다가 이제 밑줄 하시면 돼요. 지구 자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이다. 여기다 이제 밑줄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일주 운동 자체는 스스로 천체들이 돌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지구가 서에서 동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겉보기 운동이다. 알겠죠? 그래서 일주 운동 방향을 보시면요. 지구 자전은 서에서 동이니까 반대로 천체들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치?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인 거고요. 일주 운동 속도도 당연히 지구가 1시간에 15도씩 도는 거니까 태양이나 천체도 1시간에 15도씩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밑에 이제 별의 일주 운동을 보시면요. 2시간 간격으로 북쪽 하늘을 관측했다가 돼 있는데 1시간에 15도니까 2시간이면 30도가 되겠죠. 30도가 이동했을 거고요. 그래서 북극성을 기준으로 7시에서 9시 사이에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지는 것처럼 왼쪽으로 이렇게 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북두칠성의 운동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돼 있고 동에서 서로 일주 운동하는 별들을 북쪽 하늘에서 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돈다 돼 있고요. 어쨌건 각도는 30도다. 여기서 위쪽에 시계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남쪽 하늘 기준이에요. 우리는 밤에 볼 때 남쪽 하늘을 보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북극성은 어디냐? 북쪽 하늘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하늘을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에서 서로 달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북극성 내 머리 뒤쪽에 있는 별들은 반시계로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상대적인 방향 차이니까 참고하세요. 보통 우리는 남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천체를 보는 거지만 북극성은 오른쪽에 뒤쪽 내 머리 뒤쪽 북쪽에 있는 거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천체에 대해서 방향이 나올 때 남쪽 하늘을 봤다. 그러면은 이제 시계 방향일 거고요. 북쪽 하늘을 봤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을 본다. 이렇게 뒤에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메모하거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남쪽 하늘은 이제 시계 방향, 북쪽 하늘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4번, 5번 풀고 쉬어볼게요.
자, 그럼 문제 풀기 전에 90페이지에 이제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4번 보시면요.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구 자전과 천체 일주 운동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남쪽 하늘을 볼 때 천체 일주 운동 통해서 서로 시계 방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뒤쪽 보면 북극성이 뒤쪽에 있잖아요. 머리 이제 뒤쪽에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보면 하늘에 별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한히 넓은 가상의 구를 천구라고 하는 거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면 지구 관측자에게는 천구에 있는 천체들이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겉보기 운동이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방향은 남쪽이다. 근데 북극성은 내 뒤쪽에 있다. 요거를 확인하는 거고 거기 뒤쪽에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봤어요. 자, 4번 보시면요. 지구 자전에 대한 설명되어 있고 1번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약 한 바퀴씩 돈다. 24시간 동안 360도, 1시간에 15도 맞아요. 지구 자전은 실제 운동이 아닌 겉보기 운동. 자전 자체는 실제 운동인 거고 태양이나 천체들이 움직이는 게 겉보기 운동이죠. 그래서 X고 지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가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방향 잘 켜가시고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제가 먼저 전제를 깔았던 게 스스로 도는 것은 다 서에서 동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태양의 자전도 서에서 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의 공전도 서에서 동이고 달의 공전도 서에서 동이에요. 4번 별의 일주운동은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겉보기 현상 맞고요. 5번 하룻밤 동안 별자리를 관측하면 1시간에 15도죠. 그래서 X가 되겠죠. 5번 별 P는 무엇인가 돼 있고요. P는 북극성이 되겠고요. 2번 별들이 2시간 동안 이동한 각도는요. 2시간이니까 1시간에 15도씩 해서 30도가 되겠고요. 별들은 어느 방향인가 되는데 반시계 북극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반시계 방향. 그래서 A에서 B 쪽으로. 알겠죠? 10분만 쉴게요.